6장은 끊어서 가죠. 네. 그래서 좀 끊어서 갈까 싶은데 이 챕터를 보면 1차 함수 그래프 알잖아. 직선. 2차 함수 그래프 알잖아. 꼭지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알아요. 네 가지 네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한 거. 이렇게 있는 거. 뭐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동시에 까먹었어. 절대값 그런 거에다가 얘는 이제 그런 거에다가 평행이동까지 짬뽕해서 막 뒤에 나와요. 어려워. 그럼 마지막에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 요거 진짜 간단한 것만 나오는 거고요. 제대로 된 3차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 2학년 때 되는 표현입니다. 수원. 문과도 배워요? 수투. 네. 수투. 고등학생이면 다 배워요. 그래서 일단은 1차 함수 그래프는 아주 쉬우니까 요거 빨리 얘기하고요. 절대값 있는 녀석을 앞 시간에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함수랑 간단한 3차를 이야기하죠. 방정식까지 하고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 그러네.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부터 볼 텐데 결국 1차 함수는 생긴 모양이 요거잖아요. 네. 그죠? 직선이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A와 B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소리예요. A는 뭐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의 변화랑 분의 Y 변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래서 A가 양수라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A가 음수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기호 양수고 이렇게 생겼으면 기호 음수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럼 A가 A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가느냐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 결정이 나요. 근데 말 자체가 기울기잖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A가 양수일 때 A가 점점점 커진다는 건 X가 똑같이 변했을 때 Y가 변하는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그래서 X가 1만큼 변하면 Y가 얼만큼 변하니 그게 기울기거든. 그죠? 뭐 X가 2 변할 때 Y가 4 변해. 그거랑 X가 1 변할 때 Y가 2 변해는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X가 1을 변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네. 기울기가 A라는 건 그래서 뭔 소리라고? X좌표 1 변할 때 Y좌표는 A만큼 변하는 거라고. 그게 기울기 A가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네. X가 1만큼 변할 때 변하는 Y의 양이 점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네. A가 양수일 때 A가 커진다는 건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이야기겠지. 네. 그죠? A가 양수인데 작아진다는 건 점점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A가 0이 되면 평행. 이렇게 된 거죠. X와 평행.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0만큼 변한다는 이야기니까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A가 음수가 되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고 완만하다고. 가팔라. A가 음수일 땐 A가 커질수록 완만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0 중에 마이너스 1이 큰 숫자야. 그죠? A가 작아질수록 더 가팔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헷갈리니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가팔라지는 거고 절대값 A가 작아질수록 완만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B는 뭐라고 부르죠? Y절편. Y절편의 정의는 뭐냐면 Y축이랑 만나는 점. Y절편 원래 찾는 방법은 뭐예요?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 X에 0 대입하면 알아서 Y는 B라고 나오잖아. 절편이랑 좌표랑 뭐가 달라요? 좌표라는 건 이 평면 위에 점 딱 찍혀 있으면 이 점은 X좌표, Y좌표가 따로 있는 거잖아. 좌표라는 건 어떤 점의 X좌표와 Y좌표고 절편은 곡선 중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 그게 절편. 특정한 점이니까. 그래서 Y절편은 B다.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B도 뭐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써 있어요. B가 양수면 원점보다 위에서 Y축이랑 만난다는 거고 B가 음수면 어디 갔어? B가 음수면 원점보다 아래쪽에서 Y축이랑 만난다는 거고 B가 0이면 원점 지나간다. 뭐 이런 소리인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이 A와 B를 잘 짬뽕 해가지고 만들어 보라 그런 이야기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3개나 있네요. 풀어보죠.
직선이라는 건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기울기가 딱 정해지면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내려가든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쳐다보니까 그냥 ax 더하기 b는 재미가 없잖아. 다 알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고요. m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져요. y절편도 달라져요. 하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어디? 진정하고 있어. 진정하고 있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어디? 2분의 1. 아니 점이잖아요. 점- 2분의 1, 2분의 1, 3. 다 동의해?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m으로 묶는 거야, 그지? 그래서 m이 붙어 있는 것도 빵, m이 없는 것도 빵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m이 붙어 있는 게 얘랑 얘니까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m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y좌표는 3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디라고? 2분의 1, 3. 2분의 1,3. 요 점을 항상 지나가더라. 그럼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생긴 직선 되겠죠? m이 작아지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원하는 건 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의 값이 항상 양수래요. 마이너스 1은 여기, 1은 여기. 요 사이에서 y좌표가 항상 양수예요 라는 말은 x축 위쪽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라는 소리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점점 돌릴 거야. 혹은 반대로 점점 돌릴 거야. 어디까지 돌릴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기울기가 제일 크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저거 마이너스 1, 0. 이게 기울기가 제일 큰 상태죠. 기울기가 제일 작은 상태는 요 점 지나갈 때겠다. 그쵸? 이거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직선, 첫 번째로 찾은 직선의 기울기는 2. 아니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2분의 1,3이야. x좌표로 2분의 3 갔어요. y좌표로 3 갔어요. 그래 기울기는 2죠. 요 기울기는 2예요. 요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2분의 1에서 여기 1이니까 x좌표로 2분의 1 갔고 y좌표로 3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갔다면 마이너스 6 내려왔겠지?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랑 2 사이야? 바깥쪽이야? 사이. 왜 사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니까.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0 그어서. 0 그어서. 요 점 지나는 기울기 0인 직선 얘거든요. 이 파란색 직선은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왜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좌표 다 0보다 크잖아.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네. 이 범위가 아니고 얘가 아니라 얘라고. 네. 그지?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내가 원하는 거니까. 즉 기울기 0인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랑 2 안쪽에 있어야 0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직선을 보면 아이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기울기 0인 걸 포함해요? 아이고 0인 걸 포함한다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가 2m인데 얘가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에 들어있다 그 얘기라고요. 네. 왜냐하면 0인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요 파란색인데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 중에 들어있는 거잖아. 나는 이 기울기 사이에 들어있는 걸 원한다고요. 요 부분에 있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6과 2 사이에 있는 거고 요 부분에 있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걸 두 개를 구해놓고 나서 얘인지 얘인지에 따라서 이거 두 개 사이인지 이거 두 개 바깥쪽인지가 결정이 날 건데 헷갈리면 어떻게 하자고. 0인 건 아니까 0 싹 그어놓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0이라는 기울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랑 2 사이에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m은 마3에서 1 사이인데 등호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등호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왜요? 마이너스 1 실제로는 안 넣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지나가도 돼요. 왜요? x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넣을 거잖아요. y좌표가 양수였으면 좋겠대.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인 건 괜찮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양수면 되거든. 그래서 딱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아요. m의 범위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석은 그림보다는 대수적인 풀이를 좋아하니까 숫자는 어떻게 찾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좌표가 양수를 했는데 직선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0보다 크고 1일 때도 0보다 크면 그 사이에선 항상 양수예요. 직선이니까. 봐. x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요점 x좌표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도 0보다 커. 위에 있어 y좌표가. 1일 때도 0보다 커.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음수됐다가 양수될 리는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y좌표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y좌표는 뭐냐? 마이너스 3m 더하기 3. 이거 0보다 크면 되고요. x에다 1을 대입한 y좌표는 m 더하기 3이냐? 얘도 0보다 크면 되더라. 예요. 이렇게 하면 양쪽 옆에 여기서도 0보다 크고 여기서도 0보다 크니까 이 사이에서 당연히 0보다 커. 이런 이야기고요. 등호 들어가는 건 따로 생각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 보면 넘어갈 거니까 m이 1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데 그래서 마이너스 3인 경우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등호를 넣기는 약간 부담스럽거든. 왜 약간 부담스럽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1일 때도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양수라고 말 못해요. 그죠? 여기서는 0인데 여기서는 양수야. 그럼 괜찮지. 반대로 여기서는 0이지만 여기서는 양수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동시에 0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 문제에선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일 수는 없어요. m이 1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호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도 양수, 여기서도 양수면 사이에선 음수될 일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건 뭐겠어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양수랑 음수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대요. 교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따지면 어디 얘기하는 거라고? 이 사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반대쪽 사이. 그죠? 요 사이에 직선이 들어있으면 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도 있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요 범위 그대로 뒤집으시면 되고요. 저쪽 풀이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지. 이거 0보다 크고 이거 0보다 작든가. 반대로 이게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크든가. 즉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이야기고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0이면 안 됩니다. 0이면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음수인 구간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예 양수랑 음수여야 되고요. 혹은 음수랑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되고 얘는 1이랑 마이너스 3인데 최고차항에서 음수의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렇게 그림 가지고 푸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하는데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죠. 이 정도 문제면. 근데 정석은 항상 오른쪽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 아무래도 정석으로 수업하니까 학교에서는 오른쪽 거 쓰겠죠? 두 번째입니다. 정의역은 1 이상 3 이하, 치역이 1 이상 5 이하래요. A, B를 구하래. 공역이 1에서 5가 아니고요. 치역이 1에서 5거든요. 정의역은 내가 집어넣는 값, 치역은 실제로 튀어나오는 값. 그럼 이런 이야기다.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정의역을 표시해 보면 1에서 3 사이니까 1, 3 요 사이에만 그림 그릴 거란 이야기고요. 그때 치역이 1에서 5라는 건 1, 2, 3, 4, 5 요 사이에 그림 그렸더니 요 사이에 그림이 튀어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직선이 그어서. 그러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요 노란색 직사각형 안에 대각선일 수밖에 없다.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든가 또는 요렇게 그려지든가. 그죠? 정의역이 얘고 치역이 얘라고 했으니까 실제 그냥 저거 뭐 정의역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림 그리면 쭉 이어진 그림이겠지. 쭉 이어진 그림일 텐데 그 중에 정의역을 1, 3이라고 잘랐더니 치역이 1, 5가 됐어요 라는 건 대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되고 빨간색 상황을 살펴보면 1,1에서 3,5까지 가는 거야. 점 두 개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이 나죠? 두 점 가지고 뭐부터 구한다? 기울기. 기울기 얼마? 눈만 뜨고 있어. 머리도 쓰세요. 기울기 얼마? X축으로 2, Y축으로 4 움직였잖아. 그죠? 요거 기울기 2. 지나가는 점 뭐 1,1이라고 하셔도 되고 3,5라고 하셔도 되고 그걸로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고 파란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A와 B를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A, B를 구하세요니까 두 개 다 쓰셔야 되는데 뭐 문제에 따라서는 A가 양수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무엇이? 너 졸려서 그래. 좀 귀만 고막만 듣고 있잖아.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야. 망했어. 잠 깨야 돼, 서인아. 어떻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거 쉬워요. 이것도 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어렵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어렵게라기보다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정석처럼 그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만 알려주세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왜요? 쉽게 그리는 방법은 쉬우니까. 약간씩? 그리고 정석처럼 풀었을 때 내가 맞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정석처럼 푸는 것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풀 테니까. 쉽게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합성함수 그리는 거예요. F는 요 따위로 생겼대. 네. 그럼 얘는 x를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게 할 때 이걸 f에다 한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fx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 이거를 f에다 또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fx를 만드는 거잖아.
중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건데 x가 0에서 4까지 움직이니까 대입해보면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4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또 0 나와요.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이렇게만 쓰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x가 0에서 4까지 변할 때 y좌표 계속 0인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겼죠. 중간에 꺾이는 점 있다고. 꺾이는 점 어디? 2,4. 얘도 다행히 2 대입하면 4 나오거든요. 그래서 x좌표가 2일 때 4라는 꺾이는 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제대로 된 게 되죠. 꺾이는 점 찾으란 이야기예요. 참고로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간략하게 그리면 x축, y축에 0,0, 2,4 그리고 다시 4,0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여기가 2, 여기 4, 여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0에서 4까지 커졌다가 4에서 0까지 작아져요. 이 사이사이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리니어하게 변하는 거니까. 그냥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f 입장에선 들어오는 정의역이 0에서 4까지 차근차근 커졌다가 다시 4에서 0까지 차근차근 작아지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0에서 4까지 커졌다가 다시 0이 되겠죠. 0에서 4까지 점점점 커지는 값이 들어오면 그냥 0에서 4까지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4에서 0까지 다시 작아지고 있어. 들어오는 정의역의 값이 4에서 0이 되고 있다고. 4에서 0이 되고 있으면 y좌표는 0에서 4 찍고 다시 0 되면 돼요. 0에서 4 찍고 다시 0이 되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0 사이에 4 될 건데 언제 4 된다고? 2가 들어왔을 때 4 된다고. 그럼 2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2는 1 위로 올라가 보면 얘는 0이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요. 얘는 어디야? x가 1일 때예요. 왜? 0에서 2 사이에 2 되는 경우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1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3이지. 이번엔 2에서 4 사이거든. 2에서 4 사이에 2 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 3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 이제? 가운데 거 가리고 그래프 그리면 되죠. 0, 1, 2, 3, 4일 때 0, 4, 0, 4, 0. 그래서 합성해보면 누구다? 0, 4, 0, 4,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FF다. 그렇죠. 흰색은 그냥 fx고 주황색이 ffx 그래프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점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그냥 이렇게 표처럼 생겨 먹은 거 이거 하나만 잘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정석은 이렇게 풀지 않았죠. 그리고 교과서들이 다 그냥 식으로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찾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꺾이는 녀석은 그래서 직선이어야 풀 수 있거든요. 곡선이 되면 꺾이는 점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곡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곡선을 합성하면 차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안 나와요. 어차피 나오면 1차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교과서에서 푸는 풀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교과서대로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fx라는 건 요렇게 생겼대. 똑같은 걸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적어보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냐면 ffx거든요. 요 x 자리에 fx 집어넣은 거야. ffx라는 건 원래 x 써있던 자리에 fx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쓰면 얘 뭐 된다고? 2fx예요. fx가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8-2fx예요. fx가 2에서 4 사이에 들어있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x 자리에 fx 썼으니까 이 x 대신에도 다 fx를 쓴 거라고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거 다시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하여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요 fx 자리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x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요 녀석을 먼저 분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f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건 y좌표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x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보면 뭐가 될 거냐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든가 아니면 3에서 4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fx가 0, 자려고 폰 잡지 말고 f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건 x 입장에서는 0에서 1 사이든가 3에서 4 사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꿔 쓰게 될 거란 이야기고 그럼 이 앞에 있는 fx 자리엔 누굴 써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 있었다면 fx 자리에 2x 쓰는 거고 요 범위에 있었다면 fx 자리에 요거 쓰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x 언제?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2, 8-2x 언제? x가 3에서 4 사이일 때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음 얘는요. fx가 2에서 4 사이에 있대. 그럼 요 위에 부분이죠. 그럼 이걸 x로 자르면 x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보면 1에서 3 사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지. 그죠? 요 위에 부분이니까 x가 1에서 3 사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 범위에 있을 때 요 fx 자리엔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정해야 되는데 x가 1에서 3이라는 건 2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드는 x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인 게 맞지만 이걸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걸 다시 두 개로 쪼개서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랑 2에서 3 사이일 때로 나누어서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fx 자리에 누굴 쓸지를 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있다면 fx 자리에 2x를 쓸 거니까 8-2 2x예요. x가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요 범위에 있다면 fx 대신에 8-2x 쓰는 거지. 8-2, 8-2x. 얘가 ffx 식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예쁘게 정리만 하시면 범위도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자고요. 요거는 4x가 되죠.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얘다 그지? 요거는 8-4x네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은 이거다 그죠? 4x 빼기 10이 아니고 8 이죠? x가 2에서 3 사이 그 다음 얘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6 3에서 4 사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차피 결과가 저거랑 똑같을 거라는 걸 알지만 또 직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첫 번째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0에서 1 사이일 땐 4x래요. 0,0부터 기울기 4야. 1,4까지 그냥 이으시면 되죠. 그 다음 얘는요. 1 집어넣으면 4고요. 2 집어넣으면 빵이잖아요. 2,0까지 그냥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생각 안 해도 되죠. y절편이 8인데 그럼 y절편이 8을 고려해야 돼?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점 두 개만 나오면 직선은 그어지는 거잖아요. 2하고 3이래. 2 대입하면 0이고요. 3 대입하면 4네요. 그죠? 3,4. 그냥 이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4 대입하면 0이야. 3 대입하면 4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ffx가 되더라.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적어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찾은 거랑 당연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풀이가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고 정석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다 이걸로 풀어요. 정말 모든 교과서에 다 이걸로 풀어요. 모든 문제집에 다 이걸로 설명해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 얘들아 라면서 이걸 추가해주는 정도거든요. 다른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말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걸로 수업할 거예요. 알아두시고 대신에 이렇게 해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맞게 했는지 약간 의심스럽거든. 그래서 저거 확인할 때 이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얘는 뭐 한두 줄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되고 밑에 유제는 막 다른 거로 섞여 있는데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대.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을 합성하는 경우에요. 근데 하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 꺾이는 점이 어디인지를 잘 찾아보시면 돼요. 물어보고 있는 건 G 합성 fx 그래프인데 반대도 한번 그려보세요. F 합성 g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1차 함수 자체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끌고 와서 여러분을 괴롭혔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절대값인데 계속 해도 되니? 벌써? 괜히 물어봤네. 다음 할 얘기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고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얘죠. 얘.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겠다 라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프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도시하려면 마이너스를 달았다는 건 무슨 소리인 거야? 대칭 이동했다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가 달렸으면 y축 대칭 이동한 거고 y에 마이너스가 달렸으면 x축 대칭 이동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식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그래프를 그리려면 뭔가 대칭 이동했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할 거예요. 그림 어떻게 해야 되지?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x축, y축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일 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절대값 fx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요거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요거는 y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마지막 하나는 둘 다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4개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건 해결된다. 그죠? 요거 하고 나서 이따 문제 가서 보면 여기에다가 평행이동 몇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면 얘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면 x축이랑 x축, y축에 원래 함수가 노란색 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fx가 0보다 크면 fx랑 똑같고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거든.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애초에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x축 위에 있던 그림은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고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fx가 0보다 작다는 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인데 걔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마이너스 fx 할 거라고.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렸다는 건 마치 y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랑 같은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그림처럼 만들어지는 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거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다는 건 x축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릴 거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제일 많이 보죠. 우리가 풀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제일 많이 봐요. 두 번째 오는 건 얘도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축, y축에
얘가 원래 fx 그림인데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fx가 ax 그냥 편의상 2차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이거는 진짜로 그냥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였고 이거는 ax제곱 더하기 b 절대값 x 더하기 c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게 x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제곱에는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써 있다고 틀린 건 아닌데 이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고 문제에서 누가 많이 나오겠어요? 얘가 많이 나오지.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랑 식을 써놓으면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 x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쓸 거잖아요. 절대값 대신에 마이너스 부호가 달릴 거거든.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x 쓸 거라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썼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소리야. 이걸 식으로 좀 써보면 이런 소리인데 x가 0보다 크면 이거 그냥 fx고 x가 0보다 작으면 f-x다 그 얘기잖아요. fx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큰 것만 가져갈 거고 f-x 그래프 중에 0보다 작은 것만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은 얘기할 때 결론으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있죠.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얘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려. 그냥 그려. 절대값 안에 들어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 그냥 그려. 그리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대칭 이동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x에만 절대값이니까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되죠? 그럼 얘는요. y에만 절대값이거든. 밑그림을 먼저 그리면 얘도 x축, y축에 원래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니까 y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그리고 나서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숫자 같은 것도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점에 3,1 이런 거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거 1 나오죠.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y가 1이라는 거니까 y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요. 그래서 3,1이랑 3,-1이랑 동시에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데 2, -1 이런 거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얘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이래. 없지. 그래서 여기 없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죠? 마지막 얘는요. x축, y축. 원래 밑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에도 y에도 다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그냥 그리는 거지. 1 싸보면은 그냥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한다고? x는 0. 데칼코마니. y는 0.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그림이 완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역시나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림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녀석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고요. 절대값 하나 붙어있는 건 여기에 여기 나오나? 절대값 여러 개 붙어있는 건 우리 저 앞에 여기 나오네.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있는 녀석도 있거든요. 그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있는 녀석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건 됐죠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있는 건 특히나 1차에서 y는 뭐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뭐 하나 더 할까요?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귀찮지만 얘는 1, 얘는 2, 얘는 3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다 나눠야 되거든요. 얘는 1일 때, 얘는 2일 때, 얘는 3일 때니까 1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일 때, 2하고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다 나누어서 원래는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풀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누어서 풀어야 하는 이유 자체가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끊어지진 않아요. 그죠? 끊어지진 않아요.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꺾어지기만 하는 거야. x 앞에 개수가 달라지니까 기울기가 달라지거든?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건 꺾였다는 이야기라고요. 갑자기 빡 꺾였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기울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1차에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있는 경우엔 꺾이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별로 어려울 게 아니라고. 언제 꺾인다고? 절대값이 0될 때.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때 직선이 꺾어질 거다라는 소리고 그럼 그때 y좌표를 생각해 보면 x에 1 대입해 보면 y좌표는 3이죠. 2 대입해 보면 2예요. 3 대입해 보면 다시 3이에요. 1,3, 2,2, 3,3이 꺾어지는 점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점은 안 꺾여요. 그냥 찍찍 그어지는 선분 아니면 직선이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꺾어지는 점을 먼저 표시해보면 1,3, 2,2, 3,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사이사이는 그냥 이으면 되지. 안 꺾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바깥쪽 바깥쪽 이때는 기울기만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이면 x가 3보다 클 때죠. x가 3보다 크면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만 보는 거야. y좌표는 안 보고.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지. 3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얘도 x, 얘도 x, 얘도 x니까 기울기가 3이라고. 기울기가 3이면 대충 요 정도 기울어져 있겠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대략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진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라고요. 식을 다 찾자면 너무 귀찮다고.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구나. 1하고 2 사이일 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2하고 3 사이일 땐 저거 x네. 3보다 클 땐 3x 빼기 6이구나. 이거 다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려면 엄청 귀찮다고요. 3개짜리면 그나마 할만하죠. 이거 10개짜리, 20개짜리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풀라는 의미에서. 노가다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꺾이는 점을 잘 살펴보시면 되더라. 요 정도가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많아? 가우스도 있어. 가우스 좀 이따가. 문제 5개 있어요. 5개 다 하고 쉴 겁니다. 잠 깨세요. 첫 번째 건. 이거는 처음에 말한 절대값이 그냥 x나 y에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로 말한 꺾이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거 입장에서 보자면
첫 번째 것처럼 풀어보자면 얘는 원래는 누구였냐면 y는 x였던 녀석인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절대값 붙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을 씌웠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식 전체에 절대값을 씌웠다고 봐도 되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있고 여기다가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거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얘가 이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 한다고? 이걸 왼쪽으로 2, 위로 밑으로 아래 1 이렇게 평행이동 해서 그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이걸 두 번째 것처럼 풀어보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그랬어. 꺾이는 점 어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점 찍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기울기 1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요. 되죠? 두 번째 건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방법처럼 풀어야죠. 최초엔 누구였을 거냐면 얘도 y는 x 였을 거고 절대값을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게 아니에요. 차이가 뭔지 알죠? 평행이동을 먼저 해버리면 y-1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절대값 y-1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1을 쓴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x축 이제 안 깨울게요. 잘 사람 자세요. x축, y축 최초는 요거였고 y에 절대값 붙은 거니까 y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요. y는 0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누구냐면 이 녀석인 거지. 그 다음 뭐 한다?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로 이루어진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식 따로 찾았고요. y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식 따로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귀찮아요.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물론 정석에 있는 풀이도 알고 있긴 있어야겠죠. 근데 어렵지 않기도 하거니와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긴 할 텐데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처럼 빡세지 않아가지고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예제는 1번은 종종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여기서보다는 이제 2학년 때 좀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녀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절대값이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섞여 있어요. 하나의 식에. 그럼 저건 이제 어쩔 수 없지. 부호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쟤도 꺾이는 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꺾이는 점을 찾으려고 보니 x가 0일 때야. 근데 분모가 x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꺾이는 점 혹은 뭐 어디에 대칭 이동 이런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녀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원래대로 푼다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그냥 x니까 y는 x분의 x인데 이건 뭐 약분 되겠죠? 1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x인데 역시나 약분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겼죠. x가 0이면 함수값은 없습니다. 0분의 0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무하지만 요 따위로 생겼다고. 그냥 1, 마이너스 1 상수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녀석이고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오는 건 이건 절대값이 여러 개 붙은 거니까 꺾이는 점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꺾이는 점 어디다? x가 마이너스 2하고 1. 그때 y좌표는 3하고 3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3이네. 마이너스 2,3하고 1,3하고 요거 두 점이 꺾이는 점이고 그럼 이 둘 사이에선 안 꺾이니까 그냥 찍 그으시면 되고 양쪽 옆으로는 기울기만 보자 그랬어요. x가 1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기울기는 2 되겠죠. 2x 어쩌고 저쩌고니까 뒤에 y좌표는 안 봐도 된다고. 어차피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상태로 올라갈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x. 그래서 그림은 이 정도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녀석 그래프가 될 거다. 역시나 꺾이는 점 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되고 책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었겠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자고요. 다음 예제는 섞여 있는데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야. 생긴 걸 보면 이거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 말고 그 안에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절대값 x-1 절대값 빼기 절대값 x 빼기 3 절대값 얘를 먼저 그리고 이거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절대값 씌워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절대값을 나중에 생각할 거고 이 안에 거 먼저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좋겠다고요? 꺾이는 점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꺾이는 점 찾으면 x가 1일 때 하고 3일 때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꺾이는 점이고 지금 노란색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안에 것만 그리는 거라고요.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가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이니까 꺾이는 거고 그때 y좌표를 생각해보면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고요. 3 대입해보면 2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얘로 그림 그리면 x축 y축에 1, 마이너스 2하고 3, 2하고 여긴가? 이 두 점이 꺾어지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어보면 사이에서는 이상할 거 없고요. 그냥 찍 그으시면 되고 양옆이 문제인데 x가 아예 3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얘는 1x로 나올 거고 얘도 1x로 나올 건데 뺄 거니까 x는 사라진다고. 개수가 0이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상수함수라고. 아예 x가 1보다 작으면 이건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x로 나올 건데 빼기 붙었으니까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얘도 0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0인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야. 이 주황색이 누구냐면 절대값을 붙이기 제일 마지막 노란색 절대값을 붙이기 전 상태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 요 절대값까지 빡 씌워보면 누가 된다고? 식 전체에 절대값 붙은 거니까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건 접어 올린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건 차근차근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아이고. 얘도 엄청 많이 보던 녀석이고요.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손쉽게 끝날 녀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책에서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로 4개로 다 나눠가지고 각 사분면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귀찮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x에도 y에도 절대값이 씌워진 건 어떻게 푼다고. x, y 둘 다 0보다 클 때 그림 그리고 나서 x는 0에 대깔코마니 y는 0에 대깔코마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 y 둘 다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y는 4거든요. 절편 두 개가 4,0, 0,4죠. 뭐 굳이 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생각 안 해도 x절편이랑 y절편이 둘 다 4잖아요. 이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그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 뒤로는 더 안 그려도 되죠.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니까 1사분면만 그린다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그려놓고 나니까 뭐 되는 거야? 마름모. 뭐 물론 얘는 정사각형이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여기 4, 여기 4,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넓이 구하세요. 정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너무 쉬운 녀석이고 이거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많이 봤다고요. 언젠가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이것도 마름모예요. 어떻게 생긴 마름모야? x축, y축에 둘 다 0보다 크면 2x 더하기 y는 4예요. 2,0, 0,4.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 뭐 한다고?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얘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지.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만 하면 되죠. 이거 0,0을 기준으로 그린 거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올 거니까 얘도 1, 여기까지, 얘도 1,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걸 정석대로 풀려면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가지고 4개 풀어야 되고요. 식이 막 다 더럽게 생긴 직선 4개가 나오겠죠. 에이, 더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전혀 연관성 없는 것처럼 생긴 식 4개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푸는 것보단 이렇게 유추해서 푸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절대값 마지막 예제는 왼쪽에 있는 건 그래프 그리는 걸 방금 얘기했죠.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아까 직선 할 때 했던 건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치닫는 점이 있더라. 그 점의 좌표 어디냐면 1,1이다. 그죠? 그래서 얘부터 그려보면 x축, y축 1사분면만 먼저 그리면 되겠죠? x, y 둘 다 0보다 클 때 그리는 거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x절편은 2, y절편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2하고 1이에요.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어디 지나간다고요? 1,1. 요점 지나가는 직선이라고요. 만나지 않도록. m이 엄청 작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엄청 작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작으면 만납니다. 이거니까. 여기 밑에서 만나잖아요. 이러다가 안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요점 지나갈 때. 요점 딱 지나간 이후부터는 안 만나죠. 언제까지? 요거 될 때까지.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만나죠. 영원히.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지나가는 점이 1,1이었는데 요거 2,0이잖아요. x축으로 1 갔죠? y축으로 1 떨어졌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m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예제는 가우스인데 가우스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좀 돼서.